여러분, 평생 같이 지낸 친구가 무언가를 권한다면 솔직히 믿고 싶으시죠? 저 사람이야 나를 속이겠어?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도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김노인, 74, 아내 박여사, 72. 이 부부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았고 은퇴 후에는 손주들한테 용돈이나 조금씩 챙겨주며 소소하게 사는 게 낙이었습니다. 가진 건 은행에 넣어둔 2억 원. 이 돈으로 앞으로 남은 노후를 버텨야 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김노인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데 옆집 친구 박 씨가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죠. 내가 요즘 아주 괜찮은 데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냥 맡겨두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휴대폰 화면을 열어 보여주더랍니다. 거기엔 진짜로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죠. 한 달에 50만 원, 2달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같이 늙어온 친구가 자기 돈 넣고 벌었다면서 이렇게 눈앞에 증거까지 내미는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박 여사는 곁에서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그냥 저절로 불어날 리가 있나요? 나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평생 친구야. 우리 사정 뻔히 아는 사람이 우리 속이겠어? 그리고 저기 봐. 저 사람도 실제로 돈을 받고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친구니까 믿는다. 친구도 같이 하니까 안전하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서 의심을 꺾어버린 겁니다. 며칠 뒤 박 씨가 설명회를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50대, 60대, 70대 중장년층이었어요. 분위기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단정해서 더 믿음이 갔죠. 강연자가 나와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노후 안정을 위한 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은행에 맡기면 고작 2% 주죠. 저희는 매달 1%씩 드립니다. 연으로 치면 12%입니다.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연 12%라니 은행보다 6배, 거기다 원금 보장. 이거만큼 솔깃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김노인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을 넣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연금이랑 합치면 매달 400만 원. 이제 손주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아내랑 여행도 다닐 수 있겠구나. 아내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설레는 기운을 읽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남편,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국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해요. 하지만 제발 조심 좀 해요. 그 말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었죠. 계약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서류에는 작은 글씨로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했지만 김노인은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가리키는 부분에 사인만 따라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불안을 눌러버렸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친구도 같이 도장을 찍고 있으니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부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원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계좌로 옮겨진 것을 보고 나니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한 번에 빠져나가 버린 거니까요. 여보, 진짜 괜찮은 거 맞죠? 나 자꾸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김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걱정 마. 이건 우리만 잘 되자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되자는 거야. 그날 밤 아내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남편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바로 이 한 장면이 시작이었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 문제였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마음,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던 욕망,
그리고 작은 불안을 무시해버린 그 순간 이 세 가지가 얽혀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두 사람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란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막상 빠져나갈 땐 가슴이 철렁하는데 다시 들어올 땐 세상에서 제일 달콤해요. 김노인 부부도 그랬습니다. 투자 첫 달 정말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200만 원, 날짜도 맞췄듯 딱딱 찍혀 들어오니 부부는 동시에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진짜 들어왔어요. 200만 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돈 맞죠? 남편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괜히 친구 말 믿었겠어? 봐라. 앞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아내의 마음은 반쯤 풀렸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 불안을 단번에 덮어버렸습니다. 에이, 괜히 내가 의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스르르 스며든 겁니다. 두 번째 달 또다시 20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여보, 봤지? 이제는 확실하지? 괜히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이제는 믿을래. 앞으로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달, 두 달의 달콤함입니다. 대부분의 사기나 위험한 투자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처음엔 철저하게 지켜줘요. 그래야 안심하니까요. 김노인은 이제 아들에게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아버지, 이제는 은행보다 훨씬 똑똑하게 굴린다. 매달 200만 원씩 그냥 들어와. 니들도 부담 안 줘도 되겠어. 아들은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게 뭔데요? 어디 투자하셨어요? 괜찮아. 너 모르는 데야.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원금도 안전하다더라. 친구도 같이 했다니까. 아들은 속으로 좀 이상한데 싶었지만 이미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에 괜히 트집을 잡는 게 아닌가 싶었죠. 세 번째 달이 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끼느라 가보지 못했던 고깃집에도 가고 손주들에게 과자랑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여보, 우리 이렇게 쓰다가 괜찮을까? 그래도 앞으로 매달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네. 남편은 더 큰 소리 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내 덕분 아니야? 이제는 당신도 친구 좀 믿고 나도 믿어야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자리 잡는 겁니다. 두 달, 세 달 들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겠지.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주변 이웃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아이고, 이제 우리도 연금처럼 매달 들어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웃들은 그게 뭐냐며 물어봤고 김노인은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상품 구조는 잘 모르면서도 안전하다더라, 친구도 했다는 말만 반복했죠. 사람들이 나도 해볼까 라고 말할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좋은 걸 잡았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달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입금 날짜가 조금 늦어진 겁니다. 원래라면 5일에 들어와야 했는데 7일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곧장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왜 이번엔 늦게 들어왔대요? 혹시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은행도 가끔 늦게 들어올 때 있잖아. 괜히 걱정 마. 다 정상일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음에 달콤함에 취해 있던 부부는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 달에는 입금은 됐지만 금액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회사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달에 정상화됩니다. 이런 문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이번엔 크게 동요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원금 보장이라면서 왜 이자가 줄어요? 나 자꾸 가슴이 철렁거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괜히 괴로워하지 마. 회사라는 게 사정이 다 있지. 다음 달이면 다시 정상화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돈을 넣어버린 상태라 뒤늦게 이상해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가 사람을 더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노 부부는 버텼습니다. 설마 사귀겠어? 친구도 같이 했는데. 이 믿음 하나가 마지막 끈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마라고 넘겼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김노인 부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입금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이자가 줄어들었죠.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6번째 달, 통장은 끝내 아무런 입금도 없었습니다. 아내 박 여사는 새벽같이 일어나 통장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이번 달은 아예 안 들어왔다니까요. 남편은 부랴부랴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지요. 에이, 뭐 착오가 있겠지. 오늘 중으로 들어올 거야.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자동 응답만 반복됐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불 꺼진 빈 건물뿐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벽에는 서류를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여보. 내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옆집 친구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님, 나도 망했어. 나도 거기다 넣었어. 내 돈도 다 날아갔다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믿었던 친구도 사실은 피해자였던 겁니다. 친구도 같은 희망을 품고 돈을 넣었다가 똑같이 무너져 내린 거죠. 김노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며칠 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진짜 다 날리셨어요? 왜 확인도 안 하고 넣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원금 보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 부모를 믿어왔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아들의 눈앞에서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그때 그냥 막았어야 했는데.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고 얼굴은 순식간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엔 늘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했고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어쩌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평생 아내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노후라도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 하나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렸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 대한 믿음, 평생을 지켜온 부부 사이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고 남편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나무랐고 부모는 아들에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았던 뉴스에서 그 회사 대표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투자 대표 수백억 원 투자금 받아 해외 도주. TV 속 자막을 보는 순간 김노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친구요? 회사를요? 아니면 자신을요? 노부부는 결국 남은 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우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김노인 부부가 겪은 모든 게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실 겁니다. 나라도 그런 상황이면 속았을 것 같다는 생각 솔직히 드셨죠? 맞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친구를 믿고 눈앞에 달콤한 증거가 있으니 의심보다는 희망이 앞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탓하기보다는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노인 부부의 사례에서 꼭 배워야 할 예방책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생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종이 한 장, 도장 하나, 숫자 하나가 더 믿을 만합니다. 김노인 부부가 가장 크게 놓친 게 바로 이거예요. 친구도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평생 알던 사람이니까 날 속이지 않겠지. 이렇게 마음으로만 믿고 실제 계약서와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제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사업자 번호가 유효한지, 계약서에 원금 보장 조항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해당 업체나 상품이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지 조회만 해도 위험한지 안전한지 감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확정 수익률을 내세우는 곳은 무조건 경계해야 합니다. 매달 3% 드립니다. 연 30% 수익 보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 순간 바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험 없는 고수익은 없습니다. 은행 금리가 2%인데 어떤 회사가 12%, 20% 준다고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은행이 다 무너지고 그 회사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김노인 부부가 넘어간 것도 바로 이 달콤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연금처럼 안전하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모은 돈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정 수익률을 내세우는 곳은 99% 위험합니다. 세 번째, 전 재산을 한 군데에 몰아넣지 마세요. 노후 자금이 2억 원이라면 2억 전부를 하나의 투자처에 넣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분산입니다. 은행 예금, 채권, 펀드 혹은 소액의 부동산. 이렇게 나눠두면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방어가 됩니다. 김노인 부부는 전 재산을 한 번에 몰빵했습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건 투자에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사실 김노인 아들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죠.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만큼은 오히려 가족과 공유해야 안전합니다. 자식에게 한마디만 물어봐도 아버지, 이건 위험해 보여요 라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도 좋습니다. 은행 직원, 공인회계사 법률 상담. 이런 절차가 귀찮아 보여도 결국 수억 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적금은 누구나 설명할 수 있죠. 매달 50만 원 넣고 1년 지나면 원금에 이자 붙어서 나온다. 간단합니다.
근데 사기성 투자 상품은 본인도 구조를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 뭘 한다는데 아무튼 매달 이자가 나온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냥 손대지 않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증거 확인하기, 확정 수익률 내세우는 곳은 피하기, 전 재산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기,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 전문가와 상의하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투자라면 하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김노인 부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의 희생이 모여 만들어진 인생의 결실이에요. 그 소중한 자산을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잃어버린다면 그 허망함은 돈으로도 말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한마디로 시작했죠. 이거 하면 연금처럼 매달 들어와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김노인 부부는 평생 모은 2억을 아무 망설임 없이 맡겨버렸습니다. 처음 2달은 행복했습니다.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200만 원이 마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것만 같았죠. 아내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면서 그 불안을 애써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금이 늦어지고 금액이 줄고 결국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같은 피해자였고 아들의 분노는 부모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뭘까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건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세월이 길지 않은데 그 소중한 시간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운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쌓아온 땀의 결정체이고 가족이 함께 견뎌온 세월의 증거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허술한 믿음이나 달콤한 말에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믿음보다 증거. 친하다고 오래 알았다고 믿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와 제도적 증거를 확인하세요. 확정 수익률은 의심. 매달 몇 % 보장. 이런 말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전 재산 몰빵 금지. 달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안전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기.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설명 못하면 하지 말기. 본인 입으로 이해해서 말할 수 없는 투자는 애초에 손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겨도 노후 자금을 지키는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단지 수단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돈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돈이 있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매일 소가리를 한다면 그 돈은 결국 독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가족과 웃으며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김노인 부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인의 권유, 친척의 소개, 혹은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의 달콤한 제안. 다 비슷합니다. 이거 하면 좋다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투자 얘기를 꺼낸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겪으셨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큰 교훈이 되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나누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의 마지막 황금기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마무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제발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는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가슴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